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여행 가이드 문성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백투더 수원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수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원은 화성만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근대 건축물이랑 근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사실들을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근대 건축물이 곳곳에도 있지만 사라져 없어진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곳을 메타버스로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 백투더 수원 여행을 출발할 겁니다. 바로 문 앞에 있는 수원역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여기 표지판처럼 생긴 모양을 키보드 X 버튼 누르시면요,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왼쪽 이젤부터 오른쪽 이젤 순서대로 수원역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안의 느낌 보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굉장히 약간 옛날 한옥 느낌 팍 느껴지지 않나요? 1920년대 수원역은요, 특이하게도 한옥식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원래 수원역은 존재했었어요. 1905년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미 수원역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식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역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수원 화성이 제일 수원에서 대표적인 거니까 그럼 순조선식 건물로 짓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한옥식으로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원역이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이젠 다시는 못 보는 수원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못 보는 수원역을요, 여러분들 3D 건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무원이나 아니면 3D 옛날 수원역 보기 모형 앞에 가시면 X키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를 누르시면요, 접속 가능합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재밌죠? 네. 여러분들 다음 장소를 한번 다 같이 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여러분 건물 바깥으로 나와 주셨으면요, 바로 옆에 부국원이 보이실 건데요. 부국원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국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고 들어가실게요. 제가 왜 부국원을 눈에 익히고 들어오라고 했냐면요, 위쪽 이제 사진 보셨나요? 사진 보면요, 부국원은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다. 부국원은 과연 무엇을 하던 곳 같나요? 지금 여기 안에만 보면은 약간 뭐와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나요? 약간 농업 관련된 느낌이 팍 오죠? 이 공간은요, 1910년대에 종자와 묘목 판매를 주업으로 하던 곳이에요. 이후에는 잠종기구, 농구 비료, 농산물 판매 더욱더 확대해 나갑니다. 처음에는요, 수원 역사 일부의 사무실에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거금을 들여서 1923년 이 부국원이라는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들으면 농산물을 사고 판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시기를 다시 되짚어보세요. 일제강점기 시기예요. 일제가 우리 농촌 경제의 고열을 짜내는 수단으로 생각한 방법이 종자 공급을 독차지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국원은 일제가 종자 판매를 주도하면서 조선 전체의 농업을 침탈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근대 유산이죠. 지금 모자 쓰고 앞에 보고 있는 사람한테 가시면요, 부국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X키 눌러서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우스 클릭해서 누르시면요, 직접 안에 돌아다니시면서 내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건립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바닥인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 방바닥 있죠, 겟어타운 방바닥 빨간색 체크 타일
보이시나요? 빨간색 러그에 체크 타일이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사진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360도 사진 보셨으면요. 굉장히 낡은 벽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근데 벽 색깔 보시면 약간 붉은빛 돌지 않았나요? 이 부국원의 구조는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다음에 아이보리색 그 바깥에 타일을 이렇게 붙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모양 타일을 썼다고 해요. 이거는 근대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바로 녹슨 철문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부국원의 조감도를 보시면요. 이 부국원이 하나의 건물 같아 보이지만 옆으로 이어진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그 건물과 연결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사진 봤을 때 괴종시계 찾으신 분 혹시 숫자 1번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괴종시계를 2층에서 찾으셨어야 돼요. 네. 잘 찾으셨네요. 되게 중요한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당시에 부국원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의 손자분이 증조할아버지 유품을 2019년에 이 수원시에 기증하면서 이 부국원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유물이에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람 끝나셨으면 건물 바깥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나오신 것 같으니까요. 수원극장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여러분,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되게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시끄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극장이라는 공간은요, 한국 사회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수원에서는 이 수원극장이 제일 먼저 생겨나게 돼요. 이 좌측 포스터부터 우측 포스터 순서대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좌측 포스터를 열어보시면요. 1922년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기사는요. 수원 기생들이 상업학교 교사 증축을 위해서 수원극장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당시 그 수원 기생들은요, 여성 예술인입니다. 네, 1920년대에 수원극장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수원극장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무대 공간처럼 다양하게 연극이나 무용, 음악으로 열렸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은요, 1933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부터 1999년까지 이렇게 수원극장이 운영되다가 폐관이 되었고, 최근까지는 한복집으로도 운영이 되다가 그 한복집마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이 건물의 외관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원극장은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자료가 희귀해요. 네. 거울 쪽에 가시면요, 수원극장 내부도를 보실 수 있어요. 일반 영화관이랑 굉장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죠. 무대 부분이 특히나 넓었던 수원극장의 모습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만 보고 내부 사진을 보고 이 3D 공간으로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다 같이 이 3D 공간으로 같이 접속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공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공간입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이 돼요. 네. 여러분, 제 모습을 지금 채팅창에 보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담스 기념관을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건데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건물 앞에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바깥으로 다 같이 이동할게요. 약간 좀 지루할 때 됐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방탈출 이벤트입니다. 이 지금 아담스 기념관이라는 곳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지금은 3일 중학교의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있는 공간이고요. 성공 탈출 기원할게요. 과연 누가 1등으로 탈출할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토르님 거기 아니에요. 네. 거기 서울 사람 거기 아니에요. 네. 아,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 열었다. 대박. 바로 들어오자마자 열어버리셨네. 과연 여기서 비밀번호는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찾을지 저 너무 바로 열렸어요. 오, 대단한데요. 아, 닫혀버렸습니다. 나갔어요. 1등 동창이. 여러분, 방탈출 1등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비밀번호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1등 누구시죠? 스태프분이 개인 채팅 날릴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공간을 잠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요. 이 아담스 기념관이란 곳은 1923년에 세워졌었어요. 네. 나라가 어려우면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자라는 애국 청년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소식을 전해들은 아담스 교회가 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스 기념관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교회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아담스 기념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신 키워드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구국민단입니다. 이 구국민단은요, 수원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하는데요. 이 아담스 기념관에서 비밀리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상해판 독립신문과 애국창가를 각 마을에 배포를 하면서 이 독립의식을 키워나갔다고 해요. 아마 깊게 보신 분들은요, 목표까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어 있는 유족들도 구제하는데 이 단체가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비밀번호는 0525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이성경 씨의 생일입니다. 이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분은요, 이 이성경 씨는 이 구국민단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고 19살의 어린 나이로 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수원역 방문을 해봤다, 혹시 1번 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방문하신 분들 꽤나 있으시네요. 네, 수원역에서 여러분 중앙에 계단 내려가시면요, 이 버스랑 차들이 도는 반원 같은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소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고 잔디 풀밭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구국민단을 활동하신 이성경 씨가 순국을 하신 장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원역 한번 지나가실 때 곳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구국민단과 오늘 한 이야기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바로 다음 장소 이동할게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바로 옆에 방화수료정 보일 겁니다. 네, 메타 버스킹 입구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여기서 메인맵에서 저희 이렇게 빠이빠이 할 건데요. 여기가 방화수료정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여기 연꽃 오브젝트 X키 누르시면요, 실제 방화수료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수 이름은요, 용연이라고 불리는 인공호수입니다. 방화수료정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풍경도 예쁘고요.
근데 이름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방화수류정. 왜 지금 근대 얘기하다가 왜 방화수류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호수 근처에서 1919년 3월 1일 신분, 성별, 나이 상관없이 전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원 지역의 만세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 공간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요,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와 동장대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시위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 게더타운에서 Z키를 누르면 같이 춤을 출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모인 것도 기념인데, 네, 같이 한번 이렇게 춤을 추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이드 어땠나요? 네, 메타버스 투어는 제가 처음이라서 어땠을지 모르겠는데요. 재밌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4시에 여러분 위쪽에서 메타 버스킹 하니까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다 나가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